건강지도형 커뮤니티 하우스 완전 정복. 오프닝과 문제 제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혼자 있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토크 어르신이 집에서 쓰러졌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된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하루 종일 혼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뭔가 몸이 불편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죠. 지금까지의 노인주택은 단순히 잠자는 곳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모델이 등장했어요. 바로 건강지도형 커뮤니티 하우스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입주하신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공동체 주택을 말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병원 옆에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집, 그리고 이웃과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집입니다. 오늘 20분 영상을 통해 왜 이 주거 모델이 노후의 정답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와 입주 방법, 그리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건강지도형 커뮤니티 하우스의 핵심 원리. 그렇다면 건강지도형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지도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보는 그 지도와 같습니다. 입주하신 어르신의 혈압, 당뇨, 수면, 패턴, 활동량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개인별 건강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평소보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관리자나 의료진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이상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 기술이죠. 제가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새벽에 여러 번 일어나는 패턴이 감지됐어요. 시스템이 이를 이상 신호로 판단해서 간호사에게 알렸고 확인해보니 요로 감염 초기 증상이었던 겁니다.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한 사례였죠. 또한 커뮤니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과 함께 건강 미션을 수행합니다. 오늘 만보 걷기를 함께 달성하면 공동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로 단지 내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는 식이에요.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더 끈끈하게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계시면 걸음수나 심박수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가 모이면 어르신별로 최적의 운동 강도를 알려주고, 같은 건강 목표를 가진 이웃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함께 도전하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주요 사례와 시범사업 현황. 그럼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곳들이 이런 건강지도형 커뮤니티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가 추진하는 케어 안심주택입니다. 2018년부터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케어 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공임대주택이죠.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을 소개해드릴 겸 먼저 충북 진천군입니다. 진천군은 군유 재산을 리모델링해서 케어 안심주택을 만들었어요. 문턱을 없애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도시락 배달과 가사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요. 진천군 케어 안심주택에 첫 번째로 입주하신 어르신은 폐렴과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이었는데요. 기존 집으로 돌아가면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서 한동안 병원에 더 머물렀대요. 그런데 케어 안심주택에 입주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최초로 세대통합형 케어 안심주택을 건설했어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 23호의 입주시설이 있고 건강센터와 공동생활 공간도 갖췄습니다. 특히 무장애 설계를 적용해서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마포형 케어 안심주택의 특별한 점은 4가지 모형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첫째, 회복이 필요한 주택으로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둘째,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주택으로 노인뿐 아니라 청년이나 장애인도 함께 거주합니다. 셋째, 일거리가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택관리와 운영에 참여해서
근로 욕구를 해소합니다. 넷째, 임시 거수가 통합된 주택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임시 공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세 번째는 전남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활용해서 케어 안심주택을 조성했어요. 기존 임대 단지 내 공실과 복지관을 활용해서 요양병원, 퇴원 노인 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이미 형성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 북구와 진구, 경기도 안산시와 남양주시, 충남 청양군, 제주 서귀포시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각자의 특색을 살린 케어 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는 4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었고 현재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민간 분야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 올 라이프케어 하우스라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주거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강남구에서는 강남 시니어 플라자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요. 특정 질환 대상자를 모집해서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개인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 비용과 운영 방식. 많은 분이 기술이 집약된 곳이라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지도형 커뮤니티 하우스는 최근 정부의 통합 돌봄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되고 있어요. 공공형 케어 안심주택의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증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이고 월세는 2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는데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에는 전문 간호사의 방문 상담이나 맞춤형 식단 제공,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모두 합쳐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이면 충분히 입주하실 수 있어요. 실버타운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형은 조금 더 비쌉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고 월 관리비와 서비스 비용을 합치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나와요. 하지만 그만큼 시설이 좋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더 다양합니다. 입주 조건은 보통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건강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두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이나 만성질환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죠. 단순히 돈이 많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도시공사나 복지과의 케어 안심주택 공고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진단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쟁률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나 주거 취약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실제 생활의 모습과 긍정적인 변화.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하루는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있는 스마트 화면을 통해 오늘의 추천 식단과 운동 가이드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혈압이 조금 높았다면 오늘은 짜지 않은 음식을 권하고 가벼운 산책을 추천하는 시기죠. 아침 식사 후에는 단지 내 건강센터에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합니다. 이 데이터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되고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요. 만약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와서 상담을 받거나 필요하면 병원 예약까지 도와줍니다. 점심시간에는 공동 주방에 모여 영양사가 짜준 식단대로 이웃들과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고 영양도 골고루 챙길 수 있죠.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실버 요가나 인지 강화 게임을 함께 즐깁니다.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지도해주고 작업치료사는 손을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데요. 스마트워치가 하루 활동량을 측정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면 축하 메시지가 뜹니다. 같이 사는 이웃들과 활동량을 비교하면서 서로 격려하기도 하죠. 이런 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약 복용량이 줄어들고 삶의 활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귀찮아서 거르던 식사와 운동을 이웃과 함께 시스템의 관리를 받으며 꾸준히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케어 안심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고 답한 분이 80%가 넘었습니다. 특히 우울감이 크게 줄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또한 자녀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이상이 생기면 전문가가 즉각 개입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는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 자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매일 전화해서 약 드셨는지 밥 드셨는지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앱으로 다 확인되니까 마음이 편하고 부모님과 통화할 때 잔소리가 아니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고요.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센서 시스템입니다. 집안 곳곳에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어르신의 일상 패턴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문에 센서가 있으면 하루에 몇 번 화장실을 가는지 알 수 있어요. 평소보다 너무 자주 간다면 요로 감염이나 당뇨 악화를 의심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안 가시면 탈수나 신장 문제를 의심할 수 있죠. 침대에도 센서가 있어서 수면 패턴을 추적합니다. 자주 뒤척이거나 중간에 여러 번 일어나면 수면의 질이 안 좋다는 신호예요.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우울증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로는 주로 스마트워치를 사용합니다. 심박수와 혈중,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걸음수와 소모 칼로리도 자동으로 기록되죠. 심박수가 갑자기 불규칙해지면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고 바로 알림이 갑니다. 일부 고급 시설에서는 스마트 화장실을 도입하기도 해요. 소변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당 수치나 단백질 수치를 체크하는 거죠. 매번 병원 가서 검사할 필요 없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말로 명령하면 불을 켜거나 온도를 조절하고 음악을 틀어주죠. 더 중요한 건 대화 상대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외로울 때 말을 걸면 대답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알려줘요. 최근에는 AI가 어르신의 음성 톤이나 말하는 속도를 분석해서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을 감지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느려지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해서 전문가에게 알리는 거죠. 미래 전망과 준비 방법. 여러분 이제는 노후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관리받으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건강지도형 커뮤니티 하우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대안입니다. 물론 아직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단계라 거주 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런 똑똑한 집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정부도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계속 투자하고 있고 민간 건설사들도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 평소에 나의 건강 데이터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스마트워치나 간단한 건강관리 앱을 사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이런 커뮤니티 하우스에 입주했을 때 훨씬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거주 지역의 복지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관에서 케어 안심주택 관련 공고가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설명회가 있으면 참여해보세요. 미리 알아두면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지도형 커뮤니티 하우스의 핵심은 기술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입니다. 지금부터 이웃과 인사하고 소통하는 연습을 하시면 공동생활에 더 쉽게 적응하실 수 있어요. 넷째, 자녀들과 노후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의논해 두면 나중에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려우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워보세요. 요즘은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건강지도형 커뮤니티 하우스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세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기술과 공동체의 힘을 빌려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설계에 새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스마트한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관리 주택은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복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